오늘은 민주화에 투사한 자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984년 9월에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당시 축제 기간에 캠퍼스 내에 있던 전기동, 전용범, 손영구, 임신현 씨를 잡아 가두고 당시 군사 정권이 심어놓은 프락치로 의심하며 그 과정에서 강목 등으로 폭행까지 가한 일명 서울대 민간인 감금 폭행 고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 상세하게 증언한 사람이 바로 가장 심하게 구타를 당한 전기동 씨인데요. 당시 전기동 씨는 방송통신대 법학과 3학년을 다니며 고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모두들 아시다시피 1980년대 중반은 전두환 정권에 대해 학생들이 극렬 시위를 하던 시점이죠. 당시 방송통신대 학생들은 서울대 법대에서 수업을 받기도 했는데 전기동 씨는 레포트 작성을 위해 서울대 모 교수에게 책을 빌리러 가던 중 당시 서울대 학생 여러 명에게 붙잡혔고 잠깐 이야기를 하자고 하던 그들을 따라갔다가 방에 감금되었고 너 프락치지? 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 자리에는 본인 말고도 다른 사람들까지 잡혀 들어와 있었고 본인은 프락치가 아니라고 계속 부인하자 옷을 벗기고 교련복으로 갈아입힌 다음 돌아가면서 몇 시간 동안 내내 폭행을 가했다고 진술했죠. 단순히 팬 게 아니라 세면대에 물을 받아 머리를 박고 주전자로 얼굴에 물을 부으며 물고문까지 했다고 합니다. 지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군사 정권에서 했던 짓을 똑같이 그것도 아무 상관도 없는 민간인에게 한 거죠. 전기동 씨는 이때 치아가 부러지고 전치 8주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가 감금당한 기간은 총 2일이며 그동안 식사도 하지 못했죠. 자, 감금 폭행 고문을 한 일당 중 한 명이 바로 유시민인데 일단 유시민은 폭행에 직접 가담하진 않았다며 부인했고 연루된 피의자들 역시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전기동 씨는 당시 눈을 가린 채로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누가 폭행을 가하는지 보지 못했다고 했지만 유시민 본인이 소지품을 뒤져 프락치 색출 작업을 진행했고 자꾸 딴 말하는데 너 나중에 두고 보자 라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도 조사 과정에서 나왔죠. 일단 유시민 본인의 주장으로는 자신은 폭행을 하지 않았고 연루자들도 유시민은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는 엄연히 이 사건의 공범입니다. 얻어맞는 피해자들을 말리지도 않았고 남의 소지품을 뒤지며 협박성 발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있죠. 이 사건으로 그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범죄자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그는 당당했고 구치소로 끌려갈 때 전대가리 깨져라 라고 외치며 지가 한 짓이 민주주의랑 뭔 상관이 있는지 아무런 반성도 사과도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이 뭐 이따윈가요? 얻어맞은 사람들 4명 중 1명은 아직도 이 일로 인해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고 알려졌고 가장 심한 구타를 당한 전기동 씨는 대인기피증이 생겨 고시 공부를 포기했고 이 사건 이후로도 평범한 사람인데 실제 프락치라는 음해를 계속해서 받아 인생이 무너졌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위대한 서울대 출신 전과자 유시민 씨는 장관도 되고 잘나가는 패널의 베스트셀러 작가의 대학 교수도 하시고 아주 잘 나가시죠. 자, 유시민을 유명하게 만든 그 당시 사건의 항소 이유서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보면 유시민은 빼도 박도 못하게 이 사건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또한 임신현, 송현구의 경우에도 본 피고인이 사건을 접했을 때는 이미 감금 및 조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어떠한 지시를 내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 피고인 자신도 조사를 위한 감금에 명백히 찬동했으며 또 잠시나마 직접 조사에 임한 적도 있기 때문에 법률을 어긴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그에 따른 책임이라면 흔쾌히 감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경우 가능한 한 짧은 감금과 비폭력이라는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실제로 이 원칙이 관철되었으므로 본 피고인은 아무런 윤리적 책임도 느끼지 않습니다. 이 인간이 제정신이 아닌 게 내가 이걸 인지했을 때는 감금 및 조사가 이미 진행 중이었다. 나도 거기에 찬동했고 같이 조사하니 뭐니 헛소리를 하지만 그냥 민간인들 털은 거죠. 그런데 같이 있던 주동자들이 감금과 비폭력이라는 원칙을 관철한다느니 뭐니 개소리를 하죠. 그럼 이빨 부러지고 얻어맞고 정신질환 겪는 그 사람들은 무슨 혼자서 발광해서 그렇게 됐답니까? 실제로 이 원칙이 관철되어 나는 아무런 윤리적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 아니, 폭행은 그렇다 치고 민간인을 감금하고 협박을 하고 소지품을 털어본 것 자체가 이미 범죄이고 본인도 인정하는데 윤리적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
유시민 씨, 니들에게 대체 누가 그런 권한을 줬으며 애당초 군사정권에 아무나 패고 데려가서 털고 하는 걸 비난하는 작자들이 이런 짓을 하면서 윤리적 책임을 못 느껴요? 당신이 윤리적 책임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당신들 빨갱이라고 아무나 데리고 와서 막 패고 고문하는 그 군사정권 인간들하고 당신들이 다를 게 대체 뭡니까? 다르고자 한다면 분명한 사죄와 용서를 구하는 게 있어야 다른 거 아닙니까? 유시민은 그 강금 폭행 고문을 주도했던 서울대 복학생 협의회 의장이었습니다. 애당초 말릴 생각도 없고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데도 책임도 없고 난 때리진 않았다 이거예요. 정기동 씨는 2006년 자신을 프락치로 몰며 강금 폭행했던 공범인 유시민이 노무현 정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되자 분노하며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심지어 진짜 인간이 맞는지 그는 1997년 저서에 이 사건을 언급하며 그 명칭을 서울대 프락치 사건이라고 썼다가 고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의 흑역사니 어떻게든 포장을 하고 싶겠죠. 이 사건은 서울대 민간인 강금 폭행 고문 사건이죠. 어떻게 이게 서울대 프락치 사건입니까? 또한 유시민은 17대 총선 선거 홍보물에서 그 사건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이미 명예회복을 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했고 피해자들이 분노하여 유시민을 고소하자 1심에서 벌금을 먹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다만 유시민이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라 대법원은 명시하기를 민주화 유공자로 명예회복을 했다는 것은 허위사실이지만 기재 당시 유시민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아주 그냥 온 우주가 지켜주네요. 멀쩡한 사람 감금하고 패고 협박하고 이후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자기를 포장하고 막 장관도 하고 교수도 하고 베스트셀러 작가도 되고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답니까? 이런 인간이 군사정권에 맞서 싸웠다느니 민주주의를 수호했다느니 이따위 소리를 해도 되는 걸까요? 정기동 씨는 유시민이 제대로 된 사과 한번 하지 않았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주 그냥 민주화 운동하면 정청래같이 폭탄을 들고 미 대사관저로 쳐들어가고 방화 미수를 해도 내내 국회의원하고 유시민처럼 멀쩡한 사람의 인생 박살내도 지식인이랍시고 잘 먹고 잘 사니 대체 무엇이 정의입니까? 유시민은 이 사건의 항소 이유서를 작성한 이유에 대해 도덕적으로 보다 향상된 사회를 갈망하는 진보적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는 노력의 소산이다. 도덕? 향상된 사회? 당신 진보적 인간? 뭐 그런 인간의 의무와 노력? 당신이 폭력전과 달고 사과도 제대로 안 하고 피해자들은 억울해 죽을라 하는데 허위사실까지 유포하는 게 그게 진보적 인간으로서의 의무와 노력인가요? 여러분, 그가 쓴 항소 이유서를 무슨 명문장이네, 아주 감동적이네, 그냥 토할 것 같아요. 어떻게 빨아줄 사람이 없어서 이런 인간을 빨아줍니까?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헛소리를 했다가 본인도 허위였음을 인정하고 사과했죠. 그리고 벌금 확정받아서 전과 이범이죠. 아주 그냥 화려하네요. 폭력 전과에 가짜뉴스 유포했다가 벌금 때려맞고. 유시민씨, 당신이 항소 이유서에서 써놨던 것처럼 제발 도덕적으로 향상된 사회를 갈망하는 인간이 먼저 됩시다. 당신 같은 범죄자, 전과 이범이 정의와 도덕, 인간의 의무를 말했을 때 말이란 그 말이 맞더라도 말하는 사람에 따라 개소리가 된다는 걸 사람들이 인지하는 사회가 오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유영철이 뭐 살인은 나쁜 짓이다 라고 한다면 그 말 자체야 무슨 오류가 있겠습니까? 말이란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도 개소리가 되는 거죠.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폭력 전과 1범, 명예훼손 전과 2범, 이 시대 마지막 지식인이자 진보적, 도덕적 인간 유시민의 명언. 우리 모두의 교훈입니다. 그 조국을 사랑하는 슬픔과 노여움을 그가 어디다가 풀었는지 모두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런 짓을 하고 살았음에도 그의 위치가 어떠한지, 그에게 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기억합시다. 유시민이 왜 깜빵 가는 것 같아? 대학생 때? 아는 사람 다 알겠지만 군사 독재 정권가 투쟁하고 이래서 깜빵 간 거 아니에요. 유시민은 서울대 민간인 뿌락치 고문 사건으로 구속이 됐었던 거야. 무고한 민간인을 상대로 감금, 고문, 인격 살인을 저질러서 깜빵 갔는데 수감 중에 시종일관 당당했고 웃음을 잃지 않았다. 법정에서 후회한 일도 사죄한 일도 없다. 가해자 대부분은 한국 사회의 지배층으로 출세했고 피해자는 뿌락치 낙인을 안고 대부분 불행한 삶을 살았어.
이 불락치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 유시민이 왜 깜빵에 간다. 지가 무슨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군사 독재 정권과 목숨을 걸고 투쟁하다 깜빵 간 거 아니라고. 1984년에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의 피해자 전기동 씨가 증언을 했는데, 전기동 씨는 방송통신대 법학과 3학년 때 자료를 좀 얻으려고 서울대에 갔었대요. 근데 누군가가 얘기 좀 하자고 해서 따라갔더니 자기를 뿌락치로 몰아세우더래. 서울대생 아니고 이러니까. 자기 뿌락치 아니라고 그러니까 교련복으로 갈아입힌 다음에 눈을 가리더래. 돌아가면서 몇 시간씩 자기를 두들겨 팼대. 폭행하고 서울대 애들이. 물이 담긴 세면대에 머리를 쳐박거나 바닥에 눕히고 주전자로 얼굴에 물을 부었대. 자기가 전두환의 전씨라고 더 심하게 때리더래. 가해자들이 악마 같은 짓을 한 거야. 그냥 무고한 방송통신대에 다니던 학생이 서울대 자료 찾으러 갔는데 잡아서 뿌락치라고 고문을 하고, 요래서 깜빵 가냐. 유시민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독재 정권과 목숨 걸고 투쟁한 게 아니고 서울대생을 부러워하던 방송대학교 학생, 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학생, 재수생 등 4명이 서울대 애들이 뿌락치라고 뒤집어 씌워서 폭행을 했던 더러운 짓을 당한 피해자라고. 뿌락치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이 범인들, 유시민과 같은 자들은 1년 안팎의 징역형만 받았어. 법정에서 후회도 사과도 하지 않았어.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폭행을 가하고 고문까지 했더니까 아무런 사과, 후회 안 하고 실실 웃으면서 깜빵 생활 좀 한 거 가지고 평생 훈장 달고 돈과 권력 누렸지. 그러면서 영웅놀이를 했어. 깜빵 갔다 오면 얘들 훈장 단 거거든. 유시민은 그때 얻은 명성을 발판으로 장관에 올랐다. 국회의원 2번도 해요. 지상파 TV, 공중파, 종편 채널들 나와서 당시 이를 자랑을 해. 유시민은 노덕술, 이근한을 포함한 한국의 역대 고문 가해자 중 가장 출세한 인물이다. 맞는 얘기야. 공범 중에 서울대에 윤호중도 있어. 윤호중 알지? 법사위를 국민의힘으로 넘기랑 같이 민간인들, 죄 없는 사람들을 뿌락치로 몰아서 고문하고 폭행해서 깜빵 갔던 들인데 훈장 달았다고 신나하면서 권력 누리는 애들이라고. 윤호중 얘랑 같이 했어. 유시민이. 수박이지 얘도. 윤호중은 민주당 원내대표까지 되고, 또 같이 공범인 이정우는 로펌 변호사, 공범 백태웅은 미국 대학 러스쿨 교수 되고, 공범들은 유시민 씨가 고마울 것이다. 그의 현란한 언행이 추악한 범죄를 민주주의 서사로 둔갑시켰지. 유시민이 박정희 전두환 독재 정권과 투쟁하다가 깜빵 간 게 아니라고. 근데 자기는 민주투사라고 평생을 팔아먹지 이걸로. 그러면서 유시민 까면 나 죽이겠대. 그게 우리나라 민주 시민들의 수준이야. 아무 죄도 없는 민간인들을 열흘 넘게 서울대에서 감금을 하고 안기부 스타일로 고문까지 했던 드론들이야. 구타와 함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코에 주전자 물을 들이부면서 고문을 했어. 손형구 씨의 경우에 당시 서울대 학생들에게 열흘 넘게 고문을 당하여 고문을 벗어나기 위해 자신이 뿌락치였다고 자백을 했대. 열흘 넘게 안기부 스타일로 고문을 하니. 대학생 때부터 이런 악마짓을 했던 애들. 그러면서 민주 열사라고 평생 훈장 달고 돈과 권력 누리고 이재명 죽이기, 개혁파 죽이기 작업을 한다고. 그중 한 분, 전기동 씨는 한국 방송통신대 학생이었는데 앰뷸런스에 실려갔어. 응급실로 실려갈 정도로 중상을 입히는 고문을 하고 폭행을 했다고. 그래서 유시민이 징역 1년 6개월 받았는데, 나도 징역 1년 6개월 정도 깜빵 갔다 오는 걸로 평생 돈과 권력을 누리고 살 수 있다면 가겠다. 깜빵 가는 게 꿀 빠는 거네. 남는 장사네. 그건 인식하고 있어. 윤호중이다, 유시민이다.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깜빵 끌려간 거 아니다. 그냥 민간인을 뿌락치라고 몰아서 고문하다가 끌려간 거야. 유시민의 자백 진술서가 운동권 동료들의 이름을 술술 적어낸 자백이었다고. 밀고를 했다고. 민주화 운동하는 학생 운동권 세력들 다 여기다가 세세하게 밝히고 자기는 풀려나와서 꼭지를 걸었다고. 이해창, 김부겸, 신계륜 등의 행적을 다 적어내고, 또 민주화 인사들을 겨누는 칼이 되는 모든 자료들을 다 까발리고 풀려나와서 꼭지를 걸은 뿌락치라고요. 유시민의 자백 진술서에는 아주 디테일하게 모든 민주화 운동하던 학생 운동권 자기 동료들을 다 여기다가 밀고를 했다고. 4월 23일 22시경 봉천동 소재의 세운여관에서 총학생회장 심재철, 총학생회 부회장 조선공학과 김모씨, 사범대 학생회장 교육학과 진모씨, 자연대 학생회장 배모씨, 공과대, 약학대, 사회대, 학년까지 이름까지 모든 걸 다 밝혔어. 유시민이 학생 운동하던 동료들을 다 까발리고 지는 풀려나와서 꼭길 걸은 거라고. 그것도 지가 민주화 운동하면서 목숨 걸고 투쟁하다가 깜빵 간 것도 아니고. 유시민은 조심해야 될 인간이다. 심재철이 믿을 만한 아니라고 그러지만 사실관계만 얘기하는 거야. 나는 유시민의 진술서가 군부 세력이 김대중 씨 사조직으로 기소한 민청협 등 복학생들의 시위 교사 현황, 서울시 22개 학생회장단, 사북탄광 실태조사, 외부 해직 기자들과의 연대까지 일지처럼 상세하게 기록을 했대. 유시민이 그 좋은 머리를 완전히 민주화 운동하는 세력들을 다 까발린 거야. 90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으로. 유시민은 심재철 공소 사실을 입증하는 검찰 참고인 진술 조서를 작성한 뒤에 불기소로 풀려나와. 그런데 유시민이 심재철을 밀고를 하는 바람에 심재철은 기소되어서 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심재철도 빡 돌겠다. 야. 유시민은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에서 자기 행적을 왜곡하고 미화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다. 심재철이나 유시민이나 똑같은 변절자들인데 성향이 다른 거야. 심재철보다 더 교활하고 더러운 짓을 한 게 유시민이라고. 심재철도 쓰레기지만 더 교활한 유시민이라고. 유시민을 항상 찌려봐야 하는 이유야.
화해를 권유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놈이 배신자다. 명심해라. 영화 대부 갓파더의 유명한 대사인데 유시민이 무슨 얘기를 할지 몰라. 언론 기억할 필요 없다. 무의미한 짓이다. 우리 유튜버가 있으니까 하지 말자. 이런 얘기들 하고 온갖 선동질을 논리적인 척, 이성적인 척 약팔이를 하는데 그런 거 이제 더 이상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유시민은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을 쓰고 위안부 할머니들 모멸하고 친일적인 주장을 한 박유하 교수라고 있잖아. 이 박유하를 카바쳐주고 그랬다고. 유시민은 이게 무슨 학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친일적이고 국가를 모멸하고 국익에 손해가 되는 짓을 한 박유하 교수는 깜빵에 가야지.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기소 반대 성명 유시민이 내고 친일파 교수 깜빵 보내야지. 일본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자는 당연히 철퇴를 맞아야지. 유시민 이런 기사가 있었어. 2023년 2월달 중앙일보 기사인데 검찰이 이재명을 노리는 이유는 윤석열을 시켰다고 보는 게 합당하대. 윤석열 파리를 한 거야. 이재명을 죽이려는 세력은 문재인과 친문이야. 그 문재인과 친문의 꼬벙이 윤석열이야. 윤석열 꼬벙이 또 한동훈이고 딱 선긋기를 해서 문재인 친문 세력 지킴이를 하고 한동훈 윤석열 쪽으로 다 밀어붙이잖아. 윤석열이 이재명한테 무슨 원한이 있겠니? 윤석열은 별 생각 없는 사람이야. 이재명 무서워하는 사람이야. 유시민은 티 안 나게 민주세력 괴멸시키고 이재명 죽이는 작업을 티 안 나게 뒤로 계속 할 거야. 되게 머리 좋고 교활하게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야. 유시민이 윤석열이 이재명을 싫어해서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지시했고 검사들은 최선을 다했다는 인정은 받아야 하기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다. 윤석열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야. 윤석열이 이재명을 싫어는 하겠지만 저주하고 원한을 가질 만한 건은 없어. 윤석열은 이재명한테. 이재명을 죽이고 싶어하는 거는 문재인이야. 친문 세력들. 유시민은 수사를 안 받아. 무슨 짓을 해도. 방배동의 고급 빌라에 사는데 이걸 사서 6억대 시세 차익을 2021년에 냈다고 하는데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잖아. 유시민의 배우자가 2017년에 방배동 빌라를 13억 7천에 사고 59평짜리. 근데 이게 20억이 돼서 6억대 차익을 얻었다. 이런 건데 차익 얻을 수도 있는 건데 자기는 진보 좌파 약자 편인 척 쇼를 하면서 방배동에 고급 빌라에 살고 떼돈을 벌고 살지. 기득권이라고. 그런데 유시민이 산 20억 정도 되는 강남, 그 당시 20억이니까 지금 더 올랐겠지. 근저당 설정이 없대. 대출을 안 받고 현금으로 한 방에 강남에 빌라를 사는구나. 유시민은 역시 적배 쪽에 줄 서니까 돈벌이가 짭짤하네요. 아이고 부럽다 부러워. 20억 정도 하는 건데 현금 주고 산다. 와, 적배 쪽에 줄 서면은 현금 주고 다 사네. 주진우도 18억짜리 청담동 아파트를 현금 주고 사고 나도 수십억 주고 현금 주고 팍팍 사고 싶다. 야, 돈을 잘 버는겨. 유시민은. 손석희도 적배 쪽에 줄 서니까 평창동에 수십억짜리 어택을 사고 꽃길 열리지. 주진우도 마찬가지고. 중산층도 현금 10몇 억을 그렇게 말하는 거 힘들다. 윤석열이 이재명을 저주해서 이재명 죽이기를 하는 거라고 윤석열한테 모든 화살을 집중시키면서 문재인과 친문 세력들은 또 지킴이를 하잖아. 유시민이. 하지만 윤석열은 아무 영혼도 없고 이재명에게 분노나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 아니고 이재명을 두려워하는 자야. 무의식 중에 이재명 대표한테 인사를 해. 윤석열은. 이재명이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임기가 한 2년 됐나? 이런데도 이재명 당대표를 단 한 번도 만나자고 영수회담을 못하고 있는 거야. 이재명이 무서워. 윤석열은. 대통령이 어떻게 야당 대표한테 인사를 해. 윤석열은 스스로 이재명을 죽이겠다는 원한이 있는 사람 아니고 그냥 무서운 사람이야. 이재명이. 근데 위에서 이재명 담그라고 자꾸 지령 내려오니까 수사를 하고 이런 거지. 윤석열은 이재명이 무섭나? 영수회담 제안 또 묵살. 대통령과 야당의 대표가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 상식인데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만나질 않아. 이재명이 무섭다고. 윤석열은.